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7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지금 5시 10분을 가고 있고, 뭐 토요일은 좀 멋진 남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멋진 남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난히 또 멋진 남자가 되어야 될 요일이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멋진 남자, 나이스 가이, 또는 뭐 빈센조 까사노 같은 그런 남자겠죠. 물론 뭐 개인 취향이 좀 있겠죠. 빈센조 까사노 같은 사람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표지에 모델로는 빈센조 까사노를 올려놨어요. 자, 제가 한번 7가지 한번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멋진 남자, 나이스 가이는 어떤 사람일까?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나이스 가이로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멋진 남자라는 것은 같은 남자가 봐서 멋진 남자라기보다는 여자가 봤을 때 멋진 남자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언제까지나 무너지지 않을 원칙이 있음을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원칙이에요. 프린시플이 있고 필로소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자세일까요? 늘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원칙. 내일 세상이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란 말이 있죠.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육지에 느껴지는 남자입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절도와 절제가 느껴지는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 남자 앞에서는 어떤 여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늑함이 듭니다. 왜? 포만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내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아늑함이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것보다는 부자기를 더 싫어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유능한 거죠. 하지만 제 첫 번째 원칙을, 제가 원칙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스텝을 얘기할 때, 어드바이스를 얘기할 때 원칙을 얘기한 것은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귀냐 부자귀의 문제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자귀하게 만들거든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원칙 있게 가만히 있으면 자귀입니다. 근데 원칙이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자귀입니다. 스님이 24시간 절을 하고 있고 묵상을 하는 것은 자귀의 자세입니다. 근데 아무런 원칙이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은 부자귀에 서 있음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바로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원칙이 있음을 보여주라,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머니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머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6개.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복주머니가 많은 남자, 돈의 절대적인 양보다 주머니 수가 많은 남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산 보유의 방식이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돈으로 생각합시다. 돈의 양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주머니의 수의 목표를 한번 두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정 자산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안 좋아요. 그것도 또 다른 가난의 징조입니다.
예,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배웠던 부자의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10개라는 것은 주머니가 20개도 될 수 있고 30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주머니 수는 바로 지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복주머니 수, 제가 봤을 때는 10개도 넘을 것 같다. 이 남자의 주머니는 10개도 넘을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또 다른 지적 매력이에요. 돈 자체가 주는 매력보다 더 훌륭한 매력이죠. 예. 자, 세 번째.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칙과 습관은 틀린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절제되는 남자가 아니라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절제된 루틴이 있는 남자입니다. 바로 습관이 있는 남자인 거죠. 이 습관은 뭐죠?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원칙은 뭐죠? 의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이 있는 남자는 뭐예요? 원칙 있게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자유입니다. 원칙이 없는 뛰는 모습은 부작위에 뛰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절제되는 남자가 아니라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절제된 루틴이 있는 남자, 바로 그런 습관이 있는 남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각도 있는 습관이 무절제함에 대한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계속 절제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절제된 삶이 제 인생의 목표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멘토를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어느 정도의 무절제를 용인할 수 있으려면 절제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에 본디지가 돼 있어야 되고 타이트하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약간 신앙 같은 거예요. 예, 신앙, 종교랑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원칙,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 같은 당연한 것, 이 당연함,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루틴이, 절제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늘 소년과 같은 웃음을 짓는 그런 얼굴을 해야 돼요. 늘 소년 같은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얼굴,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은 소년 같은 얼굴이에요. 물론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남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멋진 남자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멋진 남자로 보여야 사람은 여성이겠죠. 예, 그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필요성은 같은 남자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여성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봐요. 왜? 섹스피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한 자여 그대 이름 여자여.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죠. 그냥 자체적으로 frail한 겁니다. frail. 예, frail. 그래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남자의 존재감이죠. 그래서 그 남자의 존재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늘 소년 같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하루에 상당히 많은 물을 드십시오. 물 섭취량이 수분 섭취가 미백요구의 최고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영양제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영양제나 뭐 보약이나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어, 공기나 또는 음식, 여러 가지의 모든 거에 이미 다 보약을 넣어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모든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소년 같은 혈색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혈색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예. 이건 약간 물리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소년 같은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목 풀어주는 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하다가 목을 자꾸 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목을 풀어야 얼굴이 펴집니다. 이 인간의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뭐 다리, 허리 뭐 허리가 중요하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잘못되면 허리가 문제가 생기지 목이 잘못돼서 허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잘못되면
얼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을 항상 잘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일어날 때 허리 푸는 게 아니라 목을 풀어야 됩니다. 목이 경직되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은 목과 어깨에 이어지는 선에서 나오는 바로 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늘 소년 같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라. 이게 또 제가 4번째 드리는 팁입니다. 자, 5번째 드리는 팁.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식사는 늘 적당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많이 먹는 남자 매력 없습니다. 식욕, 본능과 이꼬루 같이 보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쩌다 많이 먹고 어쩌다 적게 먹는데 어떻습니까? 폭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많이 먹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지금이든 별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식욕은 억제돼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서 더더욱 우리가 만약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면 식욕을 억제해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 시건방진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 남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귀족적이고 재수없는 소리입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일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아주 빈국을 제외하고서 소위 얘기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식욕을 소위 얘기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예, 없다고 봅니다.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도 배고파서 죽지 않기 때문이죠. 본능을 억제할 때입니다. 욕구가 억제되지 않는 남자는 가장 매력 없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정냄이 떨어지는 남자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뭘 많이 먹고 앉아있는 남자,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는 남자, 겉으로는 내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러죠.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돼지 같은 새끼라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많이 먹고 있는 남자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많이 먹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많이 먹으라 그래요. 하지만 남자는 한두 조각만 먹는 겁니다. 예,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먹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늘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5가지 다 중요한데 6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부담감을 주지 않는 남자, 정말 중요합니다. 늘 중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또 중심에 있지도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남자. 뭐 일부러 막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허황되게 막 쓰러들고 난리치고 이런 남자 별로 매력 없어요. 매력 없습니다. 중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 무언가 허전한 남자, 마지막까지 자리를 배려하고 흥을 돋구려는 남자, 예, 아이들과 노인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노인이 늘 그 사람을 기다리는 남자, 바로 그 남자가 멋진 남자입니다. 아이들과 노인이 반겨주는 남자는 멋진 남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약간의 현금을 준비합니다. 누굴 위해서? 아이들과 노인을 위해서. 예, 제가 쓰려고 현금을 쓰진 않아요. 저는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제가 현금을 항상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과 노인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과 노인에게 그들한테 어느 정도 이 인생에 희망이 있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노인에게 돈을 줍니다. 자, 뭐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부담을 주지 않는 남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항상 어떤 무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남자. 근데 그 무리 중에서 특히 아이와 노인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되십시오. 예, 여기 6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예,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도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자, 7번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일의 계획은 없어도 한 달 뒤의 계획 또는 1년의 계획이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뭐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도 돼요. 예,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을 할 줄 아는 남자인 거죠. 예, 계획이 없는 남자는 참 뭐랄까요, 완성되어 있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는 남자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남자죠. 남자를 마지막까지 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복주머니 절반 지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하지만 마지막 반토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획이에요. 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란 것은 원칙을 보완해 주는 거죠. 예. 원칙은 방향이고 계획은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물론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하지만 늘 남자는 죽는 그날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싸움엔 져도 됩니다. 전투엔 져도 돼요. 하지만 전쟁에선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남자, 이 남자한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멋진 남자는 투자에 절대서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왜? 투자를 전투처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잃었다, 뭘 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제가 2014년도 15년도 때 중국 주식 때 폭락이 했을 때 절대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주식이 폭등했죠. 예, 중국 주식이 폭등할 때 제가 그 이후에 약간의 유흥비를 챙겼습니다. 꽤 많은 돈을 챙겼어요. 예, 그 돈을 때문에 제가 여의도에서 약간의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전쟁처럼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야? 전쟁처럼 하는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든지. 전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멘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전쟁이란 건 뭡니까? 죽기 살기 게임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다 따먹는 거죠.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이 웰링턴 공이 나폴레옹한테 계속 밀렸지만 10번 지고 11번째 이겨서 나폴레옹을 격파했습니다. 예, 바로 그 자세예요. 전투병은 몸을 사리지만 장군은 죽기를 각오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왜? 전투병은 전투를 하지만 장군은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남자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의 계획은 없지만 내일은 져도 되지만 한 달, 1년 뒤의 계획에 있어서 1년 후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바로 그게 제가 마지막 드리는 당부입니다. 예, 오늘 뭐 7가지가 사실 뭐 70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금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